안녕하세요. 명리 기초에서 완성까지 기초반 제9강 십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10개의 천간이 글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6번째 갑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갑, 을, 병, 정, 무, 기 6번째 글자와 글자끼리 합을 합니다. 갑과 기, 을에서 6번째 을,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경금, 을과 경금, 그 다음에 병화, 병화도 6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6, 병신. 이런 식으로 6번째 글자끼리 만나게 되면 사실은 서로 극의 관계입니다. 자, 목극 토요 극이죠. 그 다음에 금금목, 경금이 을목을 극하고, 그 다음에 병신, 병화가 화극금, 신을 극하고, 그 다음에 정화가 정화와 임수가 만나면 임수가 수극화로 정화를 극하고, 그 다음에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토국수로 무토가 개수를 극하는 이런 극의 관계인데, 왜 이 둘이 만나면은 합이 되냐? 음양은 같은 것끼리는 그러니까 극하고 충돌을 일으키지만, 음양이 다르면 남과 여가 만났다고 보는 겁니다. 남과 여가 만나게 되면 극의 관계인데도 합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싹이 트지요. 남녀가 만나면 사랑이 싹이 튼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천간의 합은 주로 사람들 간의 만남의 문제를 다루는 합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과 양은 상극이지만 간합이 되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듯이 합을 이룬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기가 합을 해서 갑과 기가 만나서 토가 되고, 을과 경이 만나면 금이 됩니다. 그리고 병과 신이 만나면 수가 되고, 정과 임이 만나면 목이 되고, 무와 개가 만나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이렇게 5가지의 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은 음양끼리, 그러니까 음과 양이 만났기 때문에 정분이 난다. 그래서 유정한 극이다. 원래는 극이죠. 목극토, 금금목, 그 다음에 화극금, 수극화, 그 다음에 토국수, 이런 극과 관계인데, 극끼리 만났는데, 극관계로 만났는데 음양이 다르다 보니 정분이 난다. 그래서 유정한 극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이 변하여 세렴 오행이 만들어져 여러가지 작용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합하여 오행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합하여 작용력이 묶이거나 정지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 갑과 기가 만났는데 토로 변하면, 갑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이 기토를 만나가지고 토로 변함으로써 나의 본분을 상실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경합도 마찬가지로 을과 경이 만나게 되면 을목이 목의 기운을 상실을 하고 금을 추구하게 된다. 병신합수, 병과 신이 만나면 이 병화도 신금도 모두 자기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수로 변하기 때문에, 화하기 때문에 본분을 상실하는 거죠.
그다음에 정과 임이 만나면 정화와 임수가 각각 자기의 물의 성향을 버리고 목의 성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본분을 상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게 화도 마찬가지로 무토도 토의 성분을 버리고 개수도 수의 성분을 버리고 화의 성향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되는 경우, 만약에 내 일간이 간목인데 운에서 올해같이 기해년이 왔다. 기해년이 와서 내가 일간인데 기해년을 맞이해서 갑기 합이 돼서 토가 됐다면 내 본분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기해년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급반에서 설명할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의 힘이 약해지거나 일간 자체인 내가 약해지거나 제거되기도 하고, 천간의 합은 일간의 마음을 동하게 하며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천간의 합 첫 번째 갑과 기가 만나서 토가 된다. 갑기 합토. 그래서 갑목과 기토는 중정지합이라고 하여 사주의 갑과 기가 공존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일간이 기토인데 갑목을 받거나 아니면 일간이 갑목인데 기토를 보게 되면 어질고 공명정대하여 존경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일생이 일간이 갑인 사람이 사주에 기토가 다른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 기토가 있어가지고 기토를 보게 되면 믿음과 의리는 있으나 지혜의 머리가 없다라고 풀이를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간이 기토인데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 갑목이 있어가지고 갑기합을 하게 되면 실리적이지 못하고 신의가 없으며 허황된 면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합, 을과 경이 만나서 을경합금이 되는 경우, 자, 을과 경은 인의 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을목의 부드러움과 경금의 강한 것이 조화를 이루어 과감하고 강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이 있는데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 경금을 받다. 또는 경금일간인데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 을목을 받다. 이럴 때는 을경합이라고 합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을목인 을일생이 경과 합을 했으면 강직하고 의리는 있으나 예의에 소홀하고 병덕스럽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경금인데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서 을목을 봐가지고 을경합이 되면 우직하고 책임감은 강하나 자비심이 없으며 외로운 일만 과장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병신합수. 병과 신은 병과 신이 합을 하게 되면 위엄지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좀 위험이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외모는 위험이 있으나 호색하고 재물을 상당히 좋아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신금인데 다른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서 병화를 보거나 아니면 일간이 병화인데 월간이나 연간이나 시간에서 신급을 봤을 경우 병신 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병화일 경우 신금을 봤다 이럴 때는
수준이나 실력은 월등하지만 계략에 능하고 예의가 문란한 경우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인데 다른 주에서 병화가 있어가지고 병신합을 하게 되면 대망의 큰 뜻을 품은 자는 대망의 큰 뜻을 품은 자는 없다. 소심하고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정임합목. 정화와 임수가 만나게 되면 이거는 전형적인 남녀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만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목이라는 생명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는 이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지구상의 목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욕지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교가 많고 감정적이며 고결하지 못하고 호색한 스타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임수인데 다른 주에서 다른 주 천간에서 정화를 봐가지고 정임합목이 정임합이 되는 거고, 일간이 정화인데 또 다른 월간이나 연간 시간에서 임수를 봐서 정임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임합목이 된다는 것은 음욕지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일간이 정일 때 정화일생으로서 임수를 만나가지고 정임합목이 되면 소심하고 질투심이 강하나 여성은 몸이 가늘고 키가 커서 매혹적인 스타일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임수일 경우 정화를 만나서 정임합이 되면 신의가 없고 변덕스러우며 실리적이지 못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게합화. 우와 개는 무정지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정이 남녀의 만남인데,陰과陽의 만남인데 전혀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사치를 좋아하며 나이 차이가 많게 결혼한다. 무게합은 뭐든지 차이가 납니다. 남녀라면은 나이 차이가 날 것이고, 만약에 사업적인 관계라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본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대는 자금력이 상당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자본력이 열악한 사람과 자금력이 좋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만나는 이런 경우도 무게합에 됩니다. 그래서 또 지식의 차이, 나는 지식이 좀 열악하고 상대방은 또 지식이 좀 많은 사람, 이런 식으로 어떤 서로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의 차이가 많은 관계끼리의 만남도 무게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게합은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 만남이다. 남녀 관계에서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무토일, 사람이 개수를 봐서 무기합이 되면 총명하고 겉으로는 다정하나 내심은 무정하다. 그리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많다라고 보고, 개일생, 일간이 개수인 분이 무토를 봐가지고 합이 되면 아둔하고 인내심이 없어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끝내지 못한다. 그래서 젊은 남자는 늙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또 젊은 여자는 늙은 남자와 결혼을 한다. 무게합은 어쨌든 차이의 합입니다. 만약에 사업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만나게 되면 내가 자본력이 많고 상대는 자본력은 없지만 기술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의 큰 차이를 두고 뭔가 필요로 해서 만나는 그런 합을 무게합이라고 합니다. 중급반에 가서
조금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예를 들면서 이제 해드릴 거고, 기초반이라 여기까지 간단하게 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충이, 천간에 충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동일한 음양끼리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은 서로 극관계래도 음과 양, 남과 여가 만났기 때문에 싸우려고 만났다가 상대방의 매력을 느껴서 정분이 나는 스타일이라면, 천간의 충은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고 여자가 여자끼리 나게 된 이 동일한 음양끼리 만났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 양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은 7번째 글자를 만나면 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간 칠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이 글자 경금을 만나면 충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의 충으로는 크게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총 4개를 우리는 천간의 충이라고 하고, 근데 천간의 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천간은 충은 없습니다. 지지처럼 정명 충돌, 똑같은 파워로 만나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거는 천간은 없고, 천간은 어쨌든 충이라도 다 극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갑경충 같은 경우는 도끼로 나무를 베는, 이런 나무가 도끼에 의해서 깔려나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을신충은 날카로운 신금으로 연약한 여린 풀을 베는 그런 모양새고, 그 다음에 병임충은 바다가 태양을 삼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정계충은 정화는 불이죠. 불을 계속 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정화 불을 끄는 그런 형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무와 갑이 만나면 충이고, 기와 을이 만나면 충이고, 또 경과 병이 만나면 충이고, 신과 정이 만나면 충이고, 임과 무가 만나면 충이고, 개와 기가 만나면 충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이것은 충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그냥 극이다. 그래서 천간은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충이든 극이든 정신적으로만 스트레스가 받을 뿐이지, 지지에서의 충돌처럼 몸을 다친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스트레스성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천간은 충이 됐든 극이 됐든 크게 그렇게 중요하게 해석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천간이 서로 부딪혀서, 천간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천간의 극은 정신적으로 극을 당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보면 된다. 그래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천간이 서로 부딪혀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특히 전신적 불안정, 자존심 손상, 이런 쪽으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경충은 경금이라는 도끼로 간목이라는 나무를 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을신충은 신금이라는 날카로운 낫으로 을목이라는 여린 풀을, 화초를 베어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을목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병임충, 임수 바다가 병화, 태양을 삼키겠다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태양 입장에서는 불평,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계충, 정화라는 불을 개수라는 비가 와서 불을 끄게 하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개수가 안 반갑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해충, 갑경충, 멸신충, 병임충, 정계충 네 가지 충을 좀 큰 충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아주 강한 극이라고 보는데 꼭 이렇게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도 충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 풀들이 너무 빽빽하게 많다 이럴 때 신금이 와서 어느 정도 풀을 정리를 해주면 그 각각의 풀들이 을목이 왕성하게 튼튼하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목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왕성하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쭉정이 마냥 위로만 크죠. 이런 거를 또 해결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기초 과정뿐만 아니라 명리에서는 모두 무엇이든지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사주풀이를 할 때 한쪽으로 편애한 해석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쁜 점이 있으면 반면에 분명히 좋은 점도 있다. 장단점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본인에게도 발전이 있고 공부에 큰 발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반 9강 10천간의 합과 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